3학년용 입시물리는 고3 수준의 모의고사를 푸는 목표입니다.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과거 입학하든 안 하든 수능에 자신 있다면 모든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능 공부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직은 나이 열차가 좀 어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선배들 경험치를 쌓으면 잘 해내요. 그리고 우리가 셀페이드 3F라는 정규 교과를 공부하는 게 결국은 물리 원정도 수준을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는 역학 위주로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면 역학이 가장 어렵고 귀찮고 힘든 게 때문이죠. 우리가 물리를 크게 세 단계 나누면 고전 역학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죠. 역학이. 그 다음에 전자기학과 파동인데요. 전자기는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 어느 정도 살짝 맛보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류에 대한 자기관도 있고 전자인도 이런 것도 살짝 맛본 게 있습니다. 파동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입시물리라고 해서 우리 정규 교재가 나가요. 우리 사용하는. 근데 그걸 당장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아직 전자기학도 그리고 파동도 공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 몇 주 정도는 파동에 대해서 그리고 전자기학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한 또 다른 얘기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동의 얘기 소개를 해보도록 합시다. 파동이라는 것은 어느 한 점 이것을 우리는 파원이라는 이름을 써요. 지진이 일어나면 진원이라는 이름을 쓰겠죠. 소리가 나오는데요, 음원 되겠습니다. 플래시 빛을 폈네요, 광원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한 점에서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 매질을 따라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매질을 따라서 이 매질은 파동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말 그대로 물질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첫 번째 파동의 종류를 한번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파동의 종류. 이 파동의 종류는 매질이 이 한자가 뭐지? 작을 수 LIC 반드시 매질이 반드시 필요한 매질이 있습니다. 필요한 파동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파동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매질을 통해서 전달한다 했습니다. 근데요, 매질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파동이 있는 반면 매질이 없어도, 다시 말하면 매질과 무관하게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도 전달이 가능한 이런 파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매질이 반드시 필요한 파동을 역학적 파동 또는 탄성 파동이라고 씁니다. 그렇다면 이 매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진공을 통해서는 전달될 수가 없다 되겠죠. 어떤 것도 있을까요? 지구에서 지진이 일어났어. 달에서 느껴요? 안 느끼겠죠. 지진파는 땅이라는 매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공주에서 내가 소리 지르는 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릴까요? 안 들려요. 즉 최소한 소리는, 음파는 공기라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물속에서는 음파가 전달될 수 있다 없다? 있죠. 물속에서 소리 들리잖아요. 자, 모르겠으면 한번 목욕탕에 꼬르륵 깔아주는지 옆에서 박수 한번 쳐보라 보십시오. 들려요? 인사. 그리고 물결파, 물이라는 매질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 매질과 무관한 파동을 뭐라 부릅니까? 하면 이건 전자기파라는 이름을 씁니다. 흔히 말하는 빛이죠. 물론 일반적으로 빛이라고 해서 쓰는 보통 가시광선에 제한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쪽에선 이런 것들 전부 다 전자기파, 매질과 무관하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파동이 전달되는데
파의 전달 방향과 매질이 나란하게 진동하는 방향, 매질이 나란하게 진동하는 경우가 있고 파동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매질이 수직하게 진동하는 경우들이 있겠네요. 예. 매질의 진동 방향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질이 파동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진동한다. 매질이 수직하게 진동한다. 이렇게 구분해 볼까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전달됩니까 하면 주변 매질이 빽빽하게 밀하다가 상대적으로 성근 소하다가 또 빽빽하게 밀하다가 성근 소한 부분이 반복되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즉 지금 당장 밀소 했는데 조금 있으면 밀 되는 이런 형태로 전달됩니다. 이해됐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종파라는 이름을 쓰고 소하고 밀한 것들이 반복된다 해서 소밀파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파동이 진행되는데 매질이 수직하게 진동되면 하겠어요. 지금 당장 이런 파동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보자고요. 그때 이 매질 자체는 오른쪽으로 직접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건데요? 예, 이쪽에 있는 매질은 내려갑니다. 여기 있는 매질 내려갑니다. 여기 있는 매질 올라갑니다. 이후에 조금의 시간이 지나니까 오른쪽 진대. 다시 이거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군요. 여기 있는 놈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가까운 매질이 오른쪽으로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매질 자체는 위아래 진동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높고 낮음이 반복되네요. 횡파라는 힘을 쓰는데요. 높은 놈을 매질이 가장 높게 올라간 놈을 마루라는 힘을 쓰고요. 매질이 가장 낮아 있는 놈을 고리라는 해요. 마루가 그걸 높고 낮음이 반복된다 해서 고저파라는 힘을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진파의 P파가 종파의 모습입니다. P파, 종파로서 빠르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합니다. 지진파의 S파가 대표적인 횡파의 모습입니다. 그 외 음파 중에서도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진동수를 초음파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런 것들은 종파적인 모습입니다. 반면 횡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 진파, S파, 이런 또 물결파. 물도 마찬가지. 물과 매질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만 할 뿐, 물 자체가 쓱 이렇게 오는 건 아니라는 거라고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하지 않다 했잖아요. 근데 이 전자기파를 다시 보니까요. 전기장이 진동되고 그게 맞춰서 자기장이 진동되는데 다시 보면 전기장의 매질로 자기장이 변하고 자기장의 매질로 전기장이 변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도 횡파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특히 전자기파의 횡파적인 특징으로 가장 유명한 게 편광 현상이라는 걸 보게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세 번째, 이 에너지를 전달한다 했잖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파원에서 에너지가 사방팔방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소리는 여러분들 조그만 소리가 나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방팔방 다 나가요. 근데 말입니다. 레이저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가죠. 호숫가에다가 내가 돌을 한 ทุ่ 던졌어요. 그럼 물결이 이렇게 일렁이면서 사방을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좁은 또랑에다가 내가 이제 막대기로 물을 한번 치면 그 또랑만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즉 우리가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이 파동에서 에너지가 사방팔방 퍼져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구면파라는 것입니다. 반면 한쪽으로만 에너지가 쭉 가는 이를 평면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면파의 에너지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 즉 거리가 멀어질 때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죠. 즉 내가 이 소리는 여러분한테도 좀 어느 정도 들리겠지만 1km 바깥에서 들리겠어요? 괜찮잖아요. 반면 이런 파동은 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레이저 방사를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 좋은 레이저 정도 되면 여기서 쏘았을 때 달 한 38만 km 가면은 약 1m 정도 퍼지는, 즉 거의 퍼지지 않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 평면파의 모습이다 되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노트 가지고 있습니까? 네, 노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입시물리라는 타이틀에서는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문제를 좀 풀까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기초체력 공부시키는 과정이 되겠다고요. 뭐 언젠가 이런 또다시 이제 이런 파동에 대해서 소개할 날이 올 건데요. 그걸 밑댁에서 좀 한다 하겠다고. 조만간 3학년 모의고사 한번 풀어봅시다. 그게 절레절레 해봐야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스페이드 3F 하번에 보면 이제 파동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다 쓰기 하면 힘들다 하면 사진 같은 거 하나 툭툭 찍어 놓으세요. 어차피 뭐 이런 내용들은요, 뭐 기본 교재 안에 다 있어요. 일일이 자기 손으로 힘들게 쓸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파동의 요소를 한번 따져볼까 하겠습니다. X축을 시간축으로 줍니까와 X축을 거리축으로 줍니까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다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환파적인 장면을 가지고 좀 소개를 많이 하도록 하죠. Y축은 진폭이라는 또는 변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매질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군요. 시간 따라서 매질이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다시 원래 위치까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는 이름을 쓰고 기호로 타임성은요 t를 쓰고 있습니다. 매질이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매질 한번 진동하는데 0.1초, 10분의 1초 걸릴 때 1초에 몇 번 진동할까요? 10번 진동하겠죠. 다시 한 번 더. 매일 한번 진동하는데 100분의 1초 걸릴 때 1초에 몇 번 진동할까요? 100번. 그래서 진동수, 주파수, 뭐 어떤 힘을 써도 좋습니다. 기호로 frequency F를 줍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0.1초 걸려 1초에는 10번 진동합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를 쓰고 있습니다. 주기, 시간이잖아요. 단위를 어떻게 쓸까? 당연히 단위는 세컨드 쓰겠죠. 초 쓰겠죠.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려? 0.1초 걸려. 그렇다면 진동수의 단위는 세컨분의 1 또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많이 들어본 단위겠죠. 특히 뭐 라디오 방송, 뭐 FM, 뭐 108메가 헤르츠 이런 식으로 할 때 말입니다. 매질에 한번 진동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에서 최고 높이 여기를 우리는 마루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기준점에서 마루 사이 거리를 진폭 기호로 앰플리튜드 A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 골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기준점에서 골까지의 거리 역시 진폭 A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파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 번 진동하면서
간 거리가 있네요. 요걸 우리는 파장이라는 뜻입니다. 기호는 한자로 드리케이션 쓰는데요. 그리스어로 람다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파장 람다 됩니다. 물론 이거 역시 뭐가 돼? 진폭 앰플리튜드 A가 되겠죠.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파동의 V, 속도입니다. 뭐 속력이라 해도 상관없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지 않습니까?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 나가잖아 라는 얘기를 쓸 수 있겠고요. T분의 1은 뭐라 부릅니까 하면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 람다 이렇게 쓰게 합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고등학교는 과거인데요. 일반적 고등학교에서는 진동수를 프리퀀시 F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진동수를 U로 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과거간 뒤에 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뭐 노트 정리하시는 걸 보면 알겠지만 옆에 좀 널찍널찍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좁게, 작게 노트 맨 왼쪽 끝에서부터 쓰다 보면 난감한 경우도 좀 많습니다. 가운데 널찍널찍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거기다가 엎어 쓸 때 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동의 특성을 볼까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는 파동은 뭐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빛이 관심이 있습니다. 전자기파죠. 물결파도 관심이 있습니다. 음파도 관심이 있네요. 우리는 이 파도의 특성에 대해서 첫 번째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를 쓸까 하겠습니다. 빛은 속력이 일정합니다. 속력 V는 F 람다 쓰잖아요. 그렇다면 F 프리퀀시 진동수가 크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람다 파장이 짧은 되겠죠. 진동수 크다면 파장이 짧대요. 뭐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요. 근데 빛의 속력이 일정하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진공 A라는 전제 조건에서 말입니다. 물결파 물의
P, H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음파요? 15도씨의 공기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되어 있어는 일정한 매질 상태에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구는 무슨 매질이에요? 조금 차이는, 약간 차이지만 공기에서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진공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알겠습니까? 네. 노트 하나 준비하실 거예요? 우리가 빛의 속력 V는 흔히 광속 C로 표현됩니다. 대략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되겠습니다. 자연계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력이 바로 광속될 수 있죠. 속력 V 꼴 F란다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진동수가 크다 의미는 뭐라고요? 파장이 짧은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 영역이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 영역을 가시광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한글로 가시광선 쓰기 너무 귀찮아요. 다음부터는 비즈블 라이트 쓸 거예요. 가시광선 결국엔 발전초 파장 보호하는 거잖아. 파장 람다를 볼 때 대략 700 나노미터 정도 될 때가 붉은색이 됩니다. 보라색 분필이 없어서 그런데요. 보라색 정도 되면은 대략 400 나노미터 정도 되네요. 이쪽으로 보니까 파장이 긴 데고 여기로 보니까 파장이 짧은 됩니다. 그럼 진동수 어떨까요? 합니다. 대략 붉은색이 4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 정도, 보라색 정도가 약 7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 됩니다. 진동수는 큰 쪽, 진동수가 작은 쪽 되겠다고요. 그래서 진공 중에서 누가 속력이 빠릅니까? 하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빛의 속력은 진공 중에서 파장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빨간색이든 보라색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다가 되는 거야. 지금 그냥 끄덕끄덕 하는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 빨간색이 하나씩 동그라미치는 어처구니 없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죠? 보라색을 한자로 뭐라 그러죠? 자색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자색 바깥에 있네요. 자외선 씁니다. 보라색을 영어로 바이올렛 하네요.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렛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더더더 넘어 있으면 X선이라든지 감마리 등을 쓸 수가 있겠다고요. 빨간색 레드죠. 빨간색 더 넘어 있습니다. 한자로 적절 쓰죠. 불적. 그래서 적외선 되겠고요. 인프라레드 IR. 저기서보다 파장이 더 길어요 하면 이제 각종 마이크로웨이브 정도 들어가는데요. 여기 TV파, 라디오파, AM파, FM파,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마이크로파 등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그거는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 그쪽에 가서 또 이쪽에서 다룰 일들이 될 수 있겠답니다. 어쨌든 지구주에서는 두도 모든 놈들이 다 똑같다고요. 태양에서부터 오는 X선이나 태양에서부터 오는 자외선이나 태양에서부터 오는 적외선이나 다 같은 속도로 온다고요. 진공 중에서 말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각각의 파장력에 따라서 용차가 따로 있죠. 감마리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세포를 죽일 수 있고 특히 암세포 죽이는 데 사용되는 엑스레이 뼈사진 찍는 데 사용되고 자외선 살균하는 데 사용되고 그죠? 저기서 센서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치? 마이크로폰 통해서 통신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죠.
다음 우리가 물의 깊이가 일정하였습니다. 수조의 물을 똑같은 높이 h만큼 받아놨습니다. 우리는 V 물결파의 속력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네, 루트 GH 계산됩니다. G는 지구 중력 가속도가 되겠고요. H는 물의 깊이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1000해파에서의 속도입니다. 1000해파 할 때 1000자 무슨 천자일까요? 그치, 천자 됩니다. 심해파는 좀 다른데요. 참고로 심해파는 우리가 물리에서 다루지는 않고 지구과학 쪽에 들어가면 다루게 되겠습니다. 결국엔 깊이 H에 의해서 속력이 결정됩니다. 어차피 물결파도 터널이니까 F 람다. 그래서 깊이 H가 뭐하다면 일정하다면 동일하다면 동일하다면 속력이 일정하니까 진동수가 크잖아 파장은 짧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물결을 만들어 봤더니 어떤 물결은 이렇게 가고요. 어떤 물결은 이렇게 가고 있네요 하는 거죠. A상황, B상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파장을 보면 A하고 B 누가 더 파장이 깁니까? B가 파장이 기네요. 그러니까 진동수 어떨까요? 이건 오히려 A가 진동수가 더 크다고요. 속력 누가 더 빠른 거지? 예, 깊이 H가 같다기 때문에 A하고 B는 같은 대가 되겠습니다. 음파입니다. 15도씨의 공기란 전제 중간에서 V 음파의 속력은 340 m/s 나옵니다. 그래서 F람다 쓰는데요. 보통 우리가 진동수가 큰 것을 우리는 고음이라는 이름을 써요. 소프라노 고음 쫙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진동수가 큰 걸 고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고음이 됐을 때 음파의 파장은 어떻게 된다고? 짧은. 야, 파장이 낮은 하면 어떻게 돼? 장이잖아. 긴냐 짧냐 하는 거잖아. 정리하세요. 다시 한번 파동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결국엔 동일한 매질, 하나의 매질에서 우리의 얘기였었다는 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지구이라는 깊이가 일정하다는 15도씨의 공기라는 특별한 전제 조건을 주었었네요. 그다음에 이게 매질이 일정하다잖아. 그렇다면 반대로 매질이 달라지면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매질에서 서로 다른 매질로 들어가면 하는 거예요. 알겠어? 하나의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들어가면 하겠습니다. 빛이 한 줄기 빛이 들어왔네요. 진공 중에서 들어왔습니다. 빛이 들어왔는데 공기를 지납니다. 물을 지나고 유리를 지나고 다이아몬드를 지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력 V를 보니까 진공중의 속력은 광속 C였습니다. 이 공중에서 광속 C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거의 광속으로 갑니다. C는 광속을 타는 말입니다. 근데 물에 들어가니까 이 광속 C의 약 1.33으로 속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유리로 들어갔어요. 광속 C의 한 1.5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다이아 들어갔어요. 광속 C의 한 2.3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매질이 달라짐에 따라서 속력이 어떻게 돼? 달라지는데
공기보다 물보다 유리, 다이아가 더더더 속력이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도입. 이놈은 광속 C에 대해서 N으로 나누는데 이 N을 뭐라 부릅니까 하면 굴절율이라는 걸 씁니다. 굴절율이 큰 매질의 서의 빛의 속력은 느리네요. 굴절이 큰 쪽에서는 빛의 속력이 느린 현상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매질로 달라진다 하더라도 프리퀀시 진동수는 일정한 경우를 보게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갈 때 속력이 달라지지만 진동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사람이 걸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앞에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그냥 성금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요. 사람이 많아버리면 내가 한 걸음 가고 기다리다가 또 한 걸음 이렇게 갑니까? 보폭이 사람 별로 없을 때 내가 보폭하고 보폭이 같게 가잖아? 그렇지 않죠? 보폭을 좁히죠. 보폭을 좁혀갖고 이렇게 갑니다. 즉 다리가 움직이는 이 주기는 거의 비슷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움직이는 그 상황이 아니라면은 뭐가 줄는다? 보폭이 줄는 거죠. 그래서 주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진동수 자체가 뭐라고? 주기력수잖아. 예. 진동수가 일정하다는 것은 결국엔 주기 T 역시 일정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진다? 파장이 달라지고 파장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속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굴절이 큰 빛의 속력이 느려지는데 결국엔 파장이 어떻게 된다? 짧아지군요. 그래서 나중에 굴절에 대해서 요 얘기를 소개할 것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굴절에 대해서 배운 적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빛이 꺾여. 그러면 우리는 정량적으로 몇 도대 몇 도로 꺾이냐 이거를 가르치겠다고요. 알겠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물결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결판은 깊이 H가 깊은 곳은 속력이 빠른 할 수 있겠고 깊이 H가 얕다한 것은 속력이 느린 하겠죠. 그럼 하나의 물결파가 발생했는데 이쪽은 깊은 쪽, 이쪽은 얕은 쪽이 되겠죠. 진동수 누가 되죠? 네, 변함없다고 놔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진이 하나 발생해서 물결파가 이렇게 발생했어. 근데 얕은 쪽에 오니까 일이 뭐죠? 속력이 느려져요. 속력이 느리다 보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확 일어났네요.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근데 해안가에 들어오면 속력이 느려져요. 그래서 이 느려진 놈이 사라지기 전에 저쪽에서 더 빨리 다시 다가와요. 또 오고 또 오고. 물이 그래서 한 번 원래는 물이 슥 들어왔다가 파도 치면 슥 들어왔다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나가지 않고 계속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은 쓰나미를 하면 물 기둥이 이래고 빡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아니고요. 물이 오네 넘쳤네 계속 꾸역꾸역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물이 꾸역꾸역 들어오면서 각종 뭐 나뭇가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가전제품 쓰레기들 싹 계속 뒤에 밑에 있는 흙까지 다 들고 일어나는 장면을 보는 것이 쓰나미가 되겠습니다. 지진의 일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는 속력이 빠르고 파장이 긴, 반면 얕은 곳에 오니까 파장이 좀 더 짧은. 속력은 빠른, 얕은 곳에 오니까 속력이 느린. 그러나 진동수는 뭐라고? 깊은 곳이나 얕은 곳이나 같다고요. 주기도 같다 하더라고요. 정해 주십시오. 참고로 쓰나미라 불러주는 놈은요 1000해파예요. 쓰나미 1000해파예요. 10해파 아닙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발생할 때 상대적으로 해안가에서 먼 바다 쪽은요 그 쓰나미를 잘 못 느껴요. 해안가에서 느끼는 거죠. 음파를 봤는데요. 음파에 우리가 전제 조건이 15도씨의 동기라는 걸 썼잖아요. 온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그 음파의 속력은 331 더하기 0.6t 이런 식으로 씁니다. 고온이면 온도가 높으면 속력이 빠른 되겠다고요. V 저온이면 속력이 느린 될 수 있다고요. 그럼 공기라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공기라는 기체가 아니라 물이라는 액체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뭐 철이라든 고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대략 공기 중에서 340 m/s였습니다. 근데요 물에 들어가니까 약 1500 m/s로 속력이 빨라집니다. 물의 속력이 더 빨라요. 철, 뭐 돌 이런 데 들어가면 대략 5000 m/s 이상으로 속력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배에 타고 있는데 야 내 배를 향해서 폭탄이 떨어져 물속에 퉁 들어가서 피했어요. 빵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물 위에 올렸는데 또 빵 소리가 나. 폭탄이 두 번 터졌다고요? 아니요. 터진 폭탄이 물속에서 더 빨리 전달돼서 소리가 들렸고 이제 공기 중에서 나중에 들리고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여러분이 뭐 서부 영화 이런 거 볼 일이 없습니다만은 서부 개척 시기에 기찻길에다가 귀를 이렇게 됩니다. 철길이 둥 떨리는 그 진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철길 따라서 속력이 더 빨리 전달되니까 기차 소리를 더 빨리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을 대기하고 이제 기차문을 보고 달리는. 금수철로 들어가면 꼭 금속이 아니라도 돌과 같은 이런 고체에서는 음파의 속력이 더 빨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빛은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속력이 어때?
느렸어요. 그런데 음파는 반대가 됩니다. 나중에 속력을 느리게 만드는 것을 밀한 매질, 속력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매질은 소환 매질 이런 말을 씁니다. 밀 빽빽하니까 사람이 빽빽하면 빨리빨리 못 가잖아요. 느린. 이래서 이런 용어들도 기억해 놓으시고 지금 여러분한테 뭐 굴절의 법칙, 직선의 법칙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소개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고 이런 파동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오면 이제 이 파동의 특성에 대해서 굴절 법칙을 정량화시켜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리 다시 해주시죠.